배 대표님, 예. 지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되는데, 대표입니다. 그런데 지금 원맨쇼를 하려고 보니까 예. 이거 참 국민들 보기에도 명구스럽고 이 모양이 안 사니까 수대죠. 이 스파링 파트너 페이스메이커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갖고 쩔쩔매는 모양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지금 이인영 의원도 지금 거의 뭐 거론이 되다가 들어본 그래서 상태 아닙니까? 이인영 의원도 누가 자꾸 좀 뭐 나가보지 이랬던 것 같아요. 86 운동권에서 신문 쪽에서 5선이나 해갖고 뭐 하고 그런데 있냐 그런 거 아닙니까? 밤잠 자다가 급이 들컥나지 않겠습니까? 박용진 케이스를 알지 않습니까? 이거 5선이나 하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뭐 더 이상 그렇게 미련이 많을까요? 아이고 아닙니다.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끝나고 나서 바로 해고록 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이 딱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수박되나? 내가 이거 수박되는 거 아니야?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. 이재명 대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당대표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오히려 아니 이전 대표가 연임되면 역시 탁월하십니다.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해야 오히려 잘 될 텐데.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목소리를 낸 사람이 DK 의원직이 없는 의원도 아닌데 뭐 그렇죠. 김두관 DK. 전 의원.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전도 아닌 것 같던데요. 뭐 애매하더라고요. 금해야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전에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뭐 총선 전에 자리를 비우면 그걸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뭐 대리인이 또 김두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인데 이 전략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당대회 나와서 존재감을 좀 만들어서 2년 뒤에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선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좀 존재감을 이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는 거죠. 스포트라이트를 잘못 받으면은 오히려 더 망해버리는 그렇죠.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폭망이 방송에 되는 거. 나가서도 역강 받으면 끝장이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뭐 차마 나올까 싶기는 한데 차마 나온다면 이제 뭐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건 전혀 아니겠죠. 예. 그냥 뭐 이렇게 분위기 맞춰주고 그러지 않을까. 네. 어쨌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원맨쇼 하기에는 좀 그래서 28일 날 찬반 투표를 하느냐 추대로 하느냐 이런 방식을 논의하려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. 또 누가 이런저런 사람이 나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뭐 스파링 파트너로 희생양으로 나올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. 근데 어찌 보면 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 나와도 돼요. 그리고 흥행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. 왜? 흥행돼봐야 보도에서는 뭐 나오고 있으면 전부 다 뭐 그러니까요. 이재명 일극 체제 그거나 보도되지 않겠습니까? 그거 보도되는 게 뭐가 달랐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당대회 기간이 8월 18일 날 지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? 8월 11일까지 올림픽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흥행이 되겠어요? 그리고 흥행을 바라지도 않아요. 이재명 자체가 뭐 흥행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연임을 겨냥해 가지고 쭉 당헌도 개정해 왔고 전부 해왔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안중에 없습니다. 일단 연임을 해놓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들을 벗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것까지 이걸 관철을 하겠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국민들은 지난 총선 때 한 번이야. 그렇죠. 비명 행사한다 해갖고 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또 한바탕 획 하니까 이겨버렸지, 압승을 그렇죠. 거뒀지 않느냐.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계산을.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추대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찬반 투표했다가 무슨 99.9% 나오면 뭐 오히려 더 민망하잖아요. 이북도 아니고 북한 그러니까 아니고. 오히려 더 민망하죠. 그거 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뭐라고 때리겠습니까? 한국의 선거인가? 김대중 어버이 수령 선거죠. 노무현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 99.9.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뭐 이러겠죠.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뭐 흥행이라든가 이런 거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재판입니다. 재판. 그렇죠. 재판은 판사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안 되죠. 없잖아요. 그거는 국민들도 예.
분노하고 국민들도 터져버립니다. 큰일 납니다. 사법부까지 그렇죠. 흔들고 공격에 대기 시작했다가는 완전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맞습니다. 많기 때문에 이재명도 판사들 앞에 가서는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재판 일정이 딱 잡혀버렸어요. 9월 달로 이제 결심이 잡혔죠. 예, 9월 6일 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 진술 이재명의 그리고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면은 10월 달에. 그 이후 빠르면 한 달 정도 이제 이 선고를 위해서 판결문을 써야 할 것 그렇죠. 아닙니까? 올해 내로 선고가 나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1심 선고입니다. 뭐 빠르면 10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그럼요. 수밖에 없지요. 7월 12일 날 서청 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는 이재명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9월 6일 날 결심하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재판은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. 질질질질질 끌어왔던 거죠. 질질질 끌어왔죠. 네. 벌써 한 2년 가까이 끌어버린 건 선거법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기간이. 다른 사람들의 선거법은 이런 적이 없어요. 예. 네. 아마 지금 우리 헌정사상 최장 긴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. 예. 원래는 법에는 6개월 내에 하도록 강행 규정을 그렇죠. 돼. 근데 판사들이 지키질 않아요. 강행 규정이라도 거기에 처벌 조항이 있으면 지키는데 처벌 조항은 또 없어요. 강행 규정 어겼다 해가지고. 두려운 게 있죠. 어, 탄핵될 수도 있을 거고 예. 온라인 서명도 있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전임 강규태 부장판사 이분은 뭐 준비 기일만 6개월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 기업을 했죠. 했나요? 변호사 기업. 지난 2월에 이 선거법 심의를 한 1년 5개월 정도 하다가 딱 사표내버리고 변호사로 개업해버렸죠. 예. 예. 이 잘못하면 내가 자칫하다가는 아주 박살이 난다. 그러니까 이런 때는 튀는 게 상수다. 이거 아닙니까? 36개 손자병법에서 제일 최대의 전략은 36개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강규태 부장판사도 계속 재판 지연 전략에 부응해 왔던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이가 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쓴 것 아닙니까? 단식까지 해버렸잖아요. 이 재판 지연 이거를 통해서 총선 전에 결심이 1심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거기다 또 피습까지 있었어요. 그걸 핑계대고 또 가덕도죠. 예.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고 박사께서 계속 설명하는데 일반인 경우에 또는 일반 정치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? 없죠. 그리고 이 선거법 재판은 내용 자체가 아주 단순 명료해요. 하나는 김문기 성남 도경원 개발 1차장을 알았느냐 몰랐냐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대장동 개발의 가장 핵심 인사 아닙니까 김문기가. 답이 10,000번도 더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가서 골프도 치고 바다낚시도 같이 간 사람을 모른다? 답이 10,000번도 더 나왔을 거예요. 또 하나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건 공문이 있잖아요. 귀시에서 저기 판단하라. 알아서 판단을 하겠는데 무슨 협박입니까?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도 협박을 받은 적 없다. 뭐 그러는 걸 느낀 적 없다고 다 와서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질질질질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? 국민들은 이미 판결을 내렸겠죠. 근데 문제는 이제 1심 판결이 10월이든 뭐 11월이든 올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. 핵심이죠. 이재명 측에서는 80만 원, 90만 원 전략으로 나간다는 것이죠. 네. 무죄는 할 수는 없고 뭐 80만 원이냐 90만 원 받으면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? 신뢰가. 두 가지 전략이죠.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80만 원, 90만 원 전략. 설사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1심이지 않습니까? 어차피. 예. 그러면 또 시간을 질질질 2심, 3심, 대법원까지 끌어서 그 전에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되면 그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된다.
이게 또 전략인 거죠.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판 지연 이거 안 된다. 예. 가급적 빠른 재판을 해야. 그렇죠.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마땅히 그래야죠. 예. 예. 거기다가 이 대법원 구성도 이번에 또 3명이 나가면서 3명이 들어가는 분들이 바뀝니다. 다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대법원 구성이 10대 3이 된다는 것이죠. 그렇죠. 보수 10, 진보 3. 이렇게 되면은 1심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고법이라든가 상고심,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? 보통은 그렇잖아요. 네. 전에 김명수 사법부 같으면은 권순일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? 알 수가 없죠. 이재명이가 권순일 때문에 지난번 선거법 예. 재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 받아가지고 지금 민주당 당 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까지 다 돼버린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만약에 연임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바로 당 대표를 또 한 번 같은 제도에서 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년 전 만입니까? 예.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? 예, 공직선거법. 예. 이분은 강규태 부장판사하고는 좀 다른 강직한 판사인 모양이에요. 예. 그래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. 한 사람이 마땅하게 강직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네. 많은 사람들의 법상식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판결을 아직 내려지진 않았지만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? 예.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이미 아는 사람들은 10,000번 이상 다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. 네. 만약에 이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100만 원 이하로 판결이 나온다 한다면은 앞으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 이 자체는 그냥 완전히 사문화돼 버릴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더라고. 이제는 뭐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죠, 뭐. 그러니까요. 예. 사실은 지금 재판부가 그동안에는 허위사실 공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을 내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이 허위사실 막 공포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이게 되면 말이 되느냐. 그래가지고 상당히 강화된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대다수 이 법조인들은 300만 원 최하 이렇게 이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네.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은 1심이지만 이재명으로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. 마치 똑같은 거예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되지가 않은 겁니다.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고 우리가 성문법에 따른 법치제도 국가입니다만 가령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고 있는데 배종사 정관장한테 고영신 박사 아세요? 제가 모른다고 답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서 바로 옆에 계신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. 고영신 박사 아세요? 나 모릅니다. 옆에 계시는데 몰라요. 똑같은 겁니다, 사실은. 이재명 변호인 측,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걸 궤변을 또 늘어놓더라고요. 그냥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냐. 그냥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. 그 얘기거든요. 그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. 아내를 아십니까? 모르십니까? 아내를, 당신의 배우자를 아십니까? 모르십니까? 그러니까요. 그분은 배우자 모른다고 평생 할 수 살아도 모른다고 다 할 수 있어요. 아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죠. 내가 아내를 어떻게 아느냐,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. 그 이야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433억인가 4억인가를 토해내야 해요. 맞습니다. 최종 선거 내려지면요. 2027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1심에서는 이렇게 오래 끌었다 하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그 이전
그렇게 오래 끌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선거법 1심 판결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. 만약에 대법원장 탄핵에 들어가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겠죠. 만약에 한다면 탄핵하겠다고. 예.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자기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거 만약에 조기에 판결을 내릴 것 같으면 탄핵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당헌 당규를 이미 그 내용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당대표예요. 그러니까 1심 선고 유죄가 나와도 계속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격분을 할 수 있어요. 아, 이건 말이 되느냐.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까지도 법원까지도 조작질을 해서 죽이려고 한다. 그러면 한성진 부장판사는 바로 탄핵감에 올라가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법도 다 이렇게 개정안에서 이제 올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대법원장 탄핵시키겠다. 그렇게 나오겠죠. 장관이야 탄핵시키면 사퇴해가지고 임명을 해서 다시 재지명을 하면 되지만 대법원장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.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국회에서 또 추인을 받아야 하잖아요. 추인해 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법원장 탄핵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뭐 그런 방법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죠. 그리고 또 장애 집회를 하겠죠. 대법원 앞에 가서 대거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. 그렇게 되면은 나라 꼴이 아니죠. 이게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은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워낙 지금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. 네.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올 여름이 상당히 잔인한 여름이 되지 그렇습니다. 않을까. 거기에다가 유증교사 이 재판도 빠르면 10월 중에 그렇습니다. 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잔인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네. 잔인한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.